시각 피질이 잘 발달하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의 뇌 저자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곽윤정입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엄마들이 정말 못 살겠다. 쟤는 왜 저러냐? 외계에서 왔느냐? 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엄마는 이제 엄마라는 역할 이전에 여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또 아들은 아들이라는 역할 이전에 남성이라고 하는 또 생물학적인 위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뇌의 생김이나 뇌의 기능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자극을 보더라도 이해하는 방식이나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 쟤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육아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지 라고 결심을 하시고 아이에게 잘 공감해야지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억지로 내가 저 아이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감을 하려다 보면 사실 그것이 바로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내가 아이를 잘 못 키우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의 발달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생물학적인 근거를 뇌를 가지고선 이해를 하다 보면 정말 정확하게 아이를 이해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이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육아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언어를 다루는 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남성들은요, 언어를 사용할 때 주로 좌뇌지향적인 뇌를 사용합니다. 좌뇌가 주로 하는 역할들은 정답을 찾거나 혹은 수학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언어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할 때 좌뇌와 우뇌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뇌의 기능은 감정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우뇌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할 때는 좌뇌와 우뇌가 같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말씀을 할 때 좌뇌지향적으로 답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들은 엄마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입장에서 아들은 쟤는 왜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 내가 하는 말을 왜 공감을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의 뇌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남성들은 전형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죠. 테스토스테론이 분비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남자 아이들은, 아들들은 우뇌 후두엽이 더 빠른 속도로 잘 발달합니다. 근데 우뇌 후두엽이 하는 기능은 뭐냐? 시각적인 단서에 예민해집니다. 청각적인 단서보다는 시각적인 단서에 훨씬 더 잘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죠. 자,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볼 땐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대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시각 피질이 잘 발달하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출발점은 바로 뭐냐? 아이들한테 시각 피질을 자극할 만한 단서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게다가 아들들의 뇌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되는 아동기, 유아기, 이 시기가 결정적 발달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극에도 다 너무나 잘 흡수하게 되는 민감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나쁜 자극을 걸러낼 수 있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천천히,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해주시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선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제한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시각 피질에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게임이라고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아이들의 뇌를 팝콘 브레인으로 만듭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더 강력한 시각 자극, 더 강력한 소리, 더 강력한 빛, 속도 이런 것에 점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 큰 반응이 오지 않으면 거기에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게임도 훨씬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팝콘 브레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공격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면은 약 1000%가 증가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충동을 가하게 만드는 역할들, 그리고 이 감정이 발생되는 변형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훨씬 더 자극을 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자,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단서에도 아들들은 더 강하게 자극하고 더 강하게 반응하고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안 보였던 욕도 하고 과격한 행동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도 보이게 되죠.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욕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이 가지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남성 호르몬의 강도, 수준을 좀 낮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운동이죠. 운동을 숨이 가쁘게 할 때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안 보이는 공간에서 아들 이것 좀 해 라고 얘기하면은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 비해서 청각피질이 덜 발달돼 있고 늦게 발달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눈앞에 있어야 되겠죠. 아들하고 대화를 하시려면 항상 눈 마주침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또 이 말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하실 때는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지 마시고 단답으로 할 수 있는, 하나를 말하고 대답을 듣고,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실 때 훨씬 더 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마들이 가장 곤란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성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엄마들이 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내 마음의 준비. 나는 내 아들이 건강한 청년이 되도록 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같이 나누는 엄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라마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의 모습이 나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던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여자친구하고 요새 만나면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아들들은 또래 친구들하고 잘못된 성지식을 너무나 많이 공유합니다. 그러한 정확한 정보, 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죠. 그리고 아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확한 성지식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는 아직 너의 성적인 충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야.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다. 나중에 너의 연인을 잘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성에 대한 예의를 잘 지켜야 되겠지. 이렇게 좀 필요한 성인식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엄마께서 언어적인 표현을 아들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를 언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시각 피질에 예민하다 보니까 시각 피질을 자극할 수 있을 여러 가지 공부 단서들, 실제로 얘가 그려보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거나 하는 방식의 시각 피질을 자극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또 아들의 방을 공부를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꾸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들들 방에는요, 좀 자질구레한 추억의 물건들은 좀 치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되도록이면 심심하게 꾸며주시는 게 좋고요. 좀 쉴 수 있는 공간, 누울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자, 이것을 아들 방에 한꺼번에 넣어주지 마세요. 아들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마구 분비되고 있는 지금 발달적 상태죠. 공부를 할 때도요. 서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면서 움직이면서 공부할 때 더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화이트보드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서서 문제를 푼다거나 서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면서 활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아들을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아들이 좀 일찍 철들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발달 그래프를 보면요. 피질하 부위, 즉 피질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늦게까지 발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기관인 전두엽 부분은 굉장히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전두엽이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연령이 언제쯤이냐? 거의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후반이라는 거죠. 우리 아들을 키우실 때는 얘가 빨리 철들기를 바라고 얘가 빨리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얘가 빨리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나랑 너무 달라서 아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은요, 화를 내고 나면은 그 감정을 본인에게 돌리세요.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닐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화를 낼까? 자, 이런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엄마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들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나 아들의 뇌를 잘 몰라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한다면 더욱더 훌륭하고 성공적인 육아와 양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